그래도 전 이재명 대표에게 고마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노동시장 유연성, 분배보단 성장, 한미일 동맹 강화, 대기업 늘리기 등은 보수 진영이 추구했던 가치관입니다. 우클릭한 이재명은 보수가 옳았다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배보단 성장을 반일 운동에서 친일로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혹시 이 대표 신변에 이상이라도 생기는 것 아닐까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한 손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면 자신의 이론이 맞았다며 조회했을 정도로 이재명의 본성은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좌파들이 이재명 찬양가를 부르자 전 이재명의 일생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의 일대기를 영어로 만든다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신의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냈고 형수에게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퍼부었죠. 놀라운 사실은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같은 교회를 다녔던 셋째 형수의 친정 어머니와 김혜경 씨의 친정 어머니 소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형수 욕설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나요? 시동생에게 쌍욕을 들은 형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였을 텐데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쌍욕에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친형이 먼저 모친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빗대어 자기도 욕을 했다고 변명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형제간에 풀어야지 형수에게까지 그런 욕을 하는 건 인성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배우와의 불륜 의혹도 너무 잘 알려져 있으며 음주운전에 검사 사칭에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살하는 등 이쯤 되면 이재명의 일대기는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은 거짓말에 매우 능숙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며 자신의 거짓말을 자랑스럽게 표현했습니다. 한 학생의 질문에 말의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려 그런 비유를 쓴 것인데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본인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자해의 행위이죠. 또 이재명은 부친의 직업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 많이 떠도는 이재명 부친의 직업이죠. 경찰 공무원, 교사, 공군 하사관, 도박 중독자, 탄광 관리자 등 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 아버지 직업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나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버지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의 거짓말은 무수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해 들어서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배보단 성장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 일본의 애정 매우 깊어. 한일관계 적대적 아냐.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의 위협 안 돼. 집권하면 삼성전자급 기업 6개 키우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기 대선을 기대하며 민주당이 중도총을 잡으려 노선을 180도로 변경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북한이 평화의 손을 내밀면서 핵 개발을 하는 화전양면 전술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저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을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군사 대국화할 경우 한반도가 첫 희생양이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자유의대 군합발이 한반도로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김기현 대표와 일본 대사 만남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 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만 하면 좌파들이 단골로 내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일본은 민주진영 국가입니다. 한국과 공동의 안보 위협을 가진 믿을 수 있는 이웃 국가이죠. 전 개인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도 참전했으면 합니다.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수송기, 공중급류기 등 일본의 도움을 받아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저는 좌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인민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침하는 게 위험합니까? 일본의 군사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입니까?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이지 정치병 같은 반일 투쟁은 국익에 도움 안 됩니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김대중 정신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정신은 찢지 말아주세요.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성장보단 노조운동을 중요시했고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성장을 해야 국민이 나눠 먹을 파이도 커지는 것인데 민주당은 분배를 매우 강조했었죠.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선 국민에게 배분하자고 주장한 게 좌파 진영의 모습입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사내 유보금은 자연스레 줄어들지 않을까요?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대선에 출마하며 재벌을 해체하고 전 국민의 토지를 배당하겠다고 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재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입니까? 레닌이 계급투쟁에 성공한 이후 러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유럽과 중국, 쿠바와 베트남 등 공산국가의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겪어야 했나요? 베트남의 보트피플, 캄보디아의 킬링피드 사건은 공산혁명 때문에 벌어진 인류사의 비극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 키우겠다고요? 그 말을 국민에게 믿으라는 겁니까? 추미애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란 외교적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했나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그걸 국민이 믿어야 할까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민주당의 정신이자 가치가 아니었나요? 이재명 대표의 별명 중 하나는 찌떼명입니다. 조기 대선을 희망하며 민주당의 가치관을 사정없이 찢어버리는군요. 민주당이 야당으로 나오면 한미일 동맹은 더더욱 강화될 겁니다. 그때 가선 뭐라고 하실 건가요? 또 말을 뒤집어야 하겠죠. 우리 국민은 민주당에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건 누구인가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보단 중견기업보단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문재인 정권 때 일자리 예산 54조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장하고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늘리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는 더욱 많아지겠죠. 이런 건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죠. 민주당은 삼성전자급 대기업 6개를 만들겠답니다. 어떻게, 누구 돈으로 만들 건가요?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규제가 생겨납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더 많은 규제가 따르죠. 툭하며 정치 집회를 여는 강성 노조는 또 어떻고요?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시나요? 요즘 삼성전자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여러 개 있다면 그중 하나가 망해도 국가 경제엔 큰 타격은 없겠죠. 회복도 빠를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사실 잘 알 겁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회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사상 때문에 알면서 반대 노선을 걸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은 분노해야 합니다. 분배도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천국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북유럽 국가를 들먹이는 좌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세금 거의 안 냅니다. 낸 세금도 연말정산 때 환급받죠. 북유럽처럼 저소득층도 소득의 30% 이상 세금 낼 자신 있습니까? 옆나라 일본만 해도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평소에 안 어울리는 말을 하니 이재명 대표도 말이 꼬이더군요.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난 10일 말했습니다. 생산성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클릭하던 이재명 대표는 주 4일 근무 국가를 내세우며 다시 자회전을 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주 4일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부족한 월급 때문에 주말에 알바를 뛰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주 52시간 도입 후 야간과 주말에 알바 뛰는 남성들이 늘어났죠. 그래도 전 이재명 대표에게 고마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노동시장 유연성, 분배보단 성장, 한미일 동맹 강화, 대기업 늘리기 등은 보수 진영이 추구했던 가치관입니다. 우클릭한 이재명은 보수가 옳았다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가야 할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 해오던 것이니 앞으로도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